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모시고 정치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언제나 보면 인물도 그렇지만 목소리도 근사한데 오늘 감기. 예,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와서요. 약간 좀 허스키한데 이해해 주십시오. 예. 워낙 뭐 정치 일정도 그렇고 미국 갔다 온 지 얼마 되셨죠? 미국을 지금 한 일주일 됐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몇 박 며칠이었습니까? 3박 5일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예, 정말 예. 빡빡했겠군요. 예, 뭐 일정 의회 인사들을 한 6명 만났고요. 예. 그리고 정부 국무부에 2명 비건 포함해서 이렇게 만나서 뭐 개인 일정은 뭐 생각도 못한 정도 그렇습니다. 일정이었겠네요. 가장 빡빡한 일정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아주 그 나라를 위해서 바쁜 일정 보내셨는데 지금 논란이 그때 미국의 3당 원내대표 갔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만나서 그 북미 정상회담 총선 전에 하면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되잖아요. 근데 만날 때 같이 만났을 거 아닙니까? 같이 만났습니다. 예. 이인영 대표 뭐 같이 다 만났으니까 저는 근데 그 내용을 들은 바가 없고요. 그 자리에서 주로 이제 저희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했고 또 주로 이제 지소미아 그때 막 파기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쟁점에서만 주로 논의를 했지. 이제 남북 관계 부분도 사실은 비건을 만났을 때는 그쪽에 이제 특별 대표부의 대표였으니까 일부 이인영 대표도 본인의 어떤 남북 관계 이슈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드린 분담금 그리고 지소미아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대표도 그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볼턴 왔을 때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오늘 뭐 내가 틀린 말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볼턴 왔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오전에도 그 인터뷰 과정에서 일단은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적절치 않지만 저는 그 총선과 북미 회담과 연계하는 것 그 자체도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 대표께서 선거와 연계해서 북미 회담을 그 이후로 미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저는 그건 뭐 적절한 대화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가정이 아닌 게 본인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틀린 말 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여기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그 이후에 북미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적절하지 않죠. 지난번 지방선거 때 북미 회담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모든 주변 상황들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저는 그때 그것이 무슨 선거의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그런 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국가적 큰 사안이고 저희가 어쨌든 남북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이슈니까 저는 그거는 그거대로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신환 원내대표 하시는 걸 보면 역시 바른미래당이 제3당이지만 여야 이렇게 자유한국당, 민주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을 때 역할을 아주 중간에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특히 이제 내일 29일 날 그 본회의가 2시에 잡혀 있는데 약속한 데이터 3법하고 국회법 그것이 마지막 상임위 단계에서 계속 쟁점이 해소가 안 돼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민주당, 한국당 또 우리 저희 바른미래당 간사들 계속 접촉하면서 조금 전에 신용정보법, 정무위법 통과됐다고 얘기를 듣고 들어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이제 몇 가지 좀 현안 질문을 드릴 텐데 그런데 지금 당 상황이 좀 복잡하죠. 그렇습니다. 변혁은 또 바른미래당 내부의 별도의 모임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벌써 한 6개월 전부터 지난 보궐선거 이후에 손학규 당대표 체제로는 이 지금의 바른미래당이 내년 총선을 좀 치르기가 어렵다라는 판단 속에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해 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도 체제의 전환이 일단 우선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손학규 대표께서는 저는 물러날 수 없다. 뭐 이것들이 쟁점이 해소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이 당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모색해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좀 새로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한 새로운 우리가 실천 행동들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의견들을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왜 당내 상황부터 먼저 얘기했냐면 지금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시지만 당 대표 따로 원내대표 따로 지금 그렇게 가는 형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오신환 원내대표의 입장이지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아닐 수도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변혁에 모임하고 있는 15분 의원들을 대표한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먼저 황교안 대표 단식과 관련해서 이제 어제 밤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이제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또 의식 회복하고 다시 가겠다 이렇게 하는 형편인데 건강이 상당히 좀 많이 약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행인데 제1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을 어떤 시각에서 보셨습니까? 이제 뭐 단식 투쟁이라는 것이 정치인으로서는 부득이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항변하고자 하는 의지 표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 패스트트랙이 강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제1야당의 당 대표로서 그 의지 표명을 충분히 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건강이 지금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8일 만에 병원으로 가셨는데 또다시 계속 이어서 2차 단식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것이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여지, 그 시간들은 저는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치가 뭐 안 되는 것도 마지막까지 뭐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도 좀 이렇게 협상에 대해 오히려 좀 힘을 실어주면서 마지막까지 이 한국당이 주장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식을 저는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이제는 충분히 뜻을 전달했으니 이제는 협상에 나설 때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근데 지금 뭐 워낙 패스트트랙 자체가 4월에 지정할 때 그렇게 큰 난리를 피고 또 다소 힘으로 밀어붙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에서부터 한국당이 협상에 임하기 때문에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패스트트랙 통과의 정당성 이런 얘기하면 이제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 부분보다도 지금 현재 협상의 여지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야 간에. 저는 뭐 쉽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가능성의 예술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저는 극적으로 뭐 될 수도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요. 제가 뭐 중간에서 또 제가 제안하는 제3의 안도 제시하고 또 우리가 3+3 계속 협상체를 만들어 왔고요. 그 실무협의체에서도 제안한 안이 있습니다. 공수처의 경우. 바른미래당의 협상안은 어떤 겁니까? 좀 짧게 설명하신다면. 저희는 일단 그 선거법은 이게 국민들이 대표를 뽑는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 정당들이 합의를 전제로 해서 통과돼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합의되지 않으면 저희는 반대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천명했고요. 다만 지금 225대 75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단순히 지금 뭐 숫자를 60명으로 줄이니 50명으로 줄이니 하면서 의석 나눠먹기 하는 이런 꼼수 협상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이게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는 연동형과 또 중대선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농복합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미 제안을 해놓은 상태에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저는 결단만 내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는 아시다시피 제가 검찰개혁 법안들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서 법사위 내내 또 사개특위에서 검경소위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고 다만 공수처의 경우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된다. 지금 검찰개혁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수사기소를 분리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사기소를 다 갖고 있는 공수처가 또 다른 작동을 할 수가 있다. 이 정부는 내 권력이 선한 권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정권이 또 유한하고 바뀌게 되면 그런 어떤 공수처를 장악해서 나쁜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까지 하셨는데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한 대로 네. 공수처법을 주고 선거법을 받는 것,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이 분리된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법안을 이미 제출해 놓은 네. 상태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양측이 합의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것은 민주당이 받지 않고 있어요. 이게 사실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정부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부 입법안으로 공수처 법안을 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냈어요. 근데 왜 이 정부가 이렇게 거기에 얽매여 있는지 저는 참 알 수가 없고, 저는 2차적으로 이 검찰이 만약에 기소 의견으로 냈는데 검찰 자신들의 사건들을 또 방어하면서 기소를 안 했을 때 문제를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해놨습니다. 예, 재정 신청을 통해서 예. 법원 내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강제력으로 기소하게 하면 예. 공수처가 그것을 공소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안전장치들을 다 해가지고 제안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조금 양보하고 그리고 공수처가 원천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한국당도 좀 예. 받아들이면 공수처가 합의 타결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고요. 바른미래당은 기본적으로는 공수처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이름 자체에 있는 수사기관들을 모두 반대하는 것은 예. 아니고요. 절대 안 된다는 아니군요. 기소권을 가진 동시에 그것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예. 또 다른 공수처를 만들어서 정치 권력이 그것을 장악하고 이용할까 봐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하는 데는 그러면 혹시 무슨 또 다른 이유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의 정권이 공수처를 통해서 야당을 탄압하거나 정치 권력이 개입해서 또 공수처를 악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생각. 굉장히 큽니다. 예, 지난 적폐청산의 과정도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오히려 조국 사태를 통해서 예. 민주당이 오히려 검찰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들을 제한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거꾸로 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더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예. 네.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가 황교안 대표 단식 현장에 갔을 때 네. 협상합시다.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협상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일 것 같습니까? 뭐 여전히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선거법이라는 것은 뭐 양쪽이 조금 일부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예. 있더라도 대승적인 이것이 정치 개혁의 틀 속에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일부 강화하자. 그걸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100% 순수 연동형 비례제를 가려면 사실은 개헌과 통해서 그 대통령 중심제에서 권력을 분권화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이 조금만의 욕심들을 좀 양보하면 저는 그 중간 지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요. 그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 역할이 특히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서로 협상이 잘 안 돼서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면 네.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선거법의 경우는 협상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의 법안이 올라와서 예. 만약에 투표가 된다면 자유투표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요. 예.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선거의 룰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선거법을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의회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생각하고요. 다수가 새롭게 바뀌어서 그 다수가 또 선거의 룰을 밀어붙여서 바꾼다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정당사에 오점을 남기는 길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합의를 원칙으로 해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그것이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는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혁 쪽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통과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일단 과반 표결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른 의원들에게도 호소하고 반대 토론을 통해서 저희의 주장을 계속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협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면 자유한국당일 겁니까? 민주당 같습니까? 정의당 같습니까?
어디가 제일 큰 문제 같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경우는 지금 정의당에 좀 매여 있다. 예. 거기에 너무 얽매여 있는 측면을 좀 벗어나야 될 것이고요. 한국당은 너무나 기존의 270석 그리고 비례대표 없애는 부분들에 매여 있어서 그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좀 유연하게 우리가 불가피하게 어쨌든 연동형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완하는 것으로 또 다른 어떤 지금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를 제가 던져놨으니 그것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면 저는 그것을 절충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의 안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통합 얘기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 현재 좀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예. 뭐 지금 건 8일째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을 하고 계시고 그 화두 자체를 황교안 대표께서 꺼내놓은 것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승민 대표는 뭐 3대 원칙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리고 개혁 보수의 길로 가자. 예. 그리고 낡은 집 허물고 새 집 짓자라고 하는 그 3대 원칙에 대해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생각이 있다면 저희도 그거에 예. 대한 논의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과거에 바른정당 나올 때도 새누리당 안에서 그것을 요구했거든요.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런 새로운 길로 간다면 저는 충분히 이 보수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처음에 나왔던 말씀에서 별로 진도가 안 나간 말씀인 것 같은데 네네. 현재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입니까? 탄핵 문제입니까? 뭐 탄핵에 대한 문제는 한국당 내부에서도 우리가 미래를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일부 뭐 극우적인 성향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언급하긴 하지만 저는 거기에 매여 있다면 보수 통합은 어렵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수 없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그럼 이렇게 그냥 방치해둘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큰 틀에서의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 외에는 뭐 정체성의 문제죠. 방향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중도의 합리적인 세력들도 우리가 아우르고 가야 기본적으로 49대 51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중심에는 이제 저희 변혁이 가운데 중간 지역에 있는 부분과 합리적인 개혁적인 보수 세력 그리고 합리적인 중도 세력들을 같이 아우르고 간다라는 측면에서 굳건히 지키고 있을 때 저는 한국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거법 협상 잘 될 거다. 확신한다 그러셨는데 통합은 어느 정도나 가능성을 예상하십니까? 뭐 확신은 저는 못합니까? 예, 저는 뭐 선거법도 확신한다기보다는 예. 마지막까지 우리가 희망을 갖고 끝까지 협상을 해보자. 예. 그래서 가능성을 만들어내보자라는 얘기고요. 통합도 저는 뭐 저희 변혁은 일단 신당을 만들어서 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길로 갑니다. 예.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 길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국당의 전향적인 그런 결단들이 있다면 저희는 진지하게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럼 형식은 변혁이 신당을 만들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는 이런 형식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이제 정당법상의 신설합당 방식이 예. 있는데요. 그것은 제3지역에서의 새로운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운 새 집을 짓는 방식으로 통합이 예.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자유한국당도 낡은 집으로 보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고 하여튼 이제 멋있는 그 가치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 네.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빨리 감기 나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